안녕하세요. 건기한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제2회 실전 모의고사 76번부터 100번까지 보겠습니다. 76번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 병실에서 격리실로 이동시켜야 할 환자로 해당하는 것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호흡성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는 음압 병실에 격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병실은 이제 양압 병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병실끼리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통하는 곳을 뜻하고, 음압 병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닌 병실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호흡기 전염병 환자분이 이렇게 숨을 쉬시면 이 공기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필터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내과적 무균수를 지키기 위한 손 씻기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손을 팔꿈치보다 높게 하는 것은 외과적 무균수를 쓸 때 합니다. 78번 앙화의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로는 견갑골과 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 계실 때 여기 후두골, 견갑골, 천골, 발꿈치에서 가장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9번 일반적인 붕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젖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되고 관절을 살짝 굴곡시켜서 붕대를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끝과 발가락 끝은 말초 순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놔야 되고 신체의 말단 부위부터 중심까지 감아줍니다. 그리고 환부 위에 매듭을 지으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80번 장기간 누워있는 부동 환자에게 침상변기를 제공할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4번에 보면 앙하위로 눕힌 후에 엉덩이를 변기 밑으로 넣는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변기를 넣을 때는 환자분을 잠시 측위로 이렇게 돌렸다가 변기를 둔 다음에 다시 앙하위로 눕혀드리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부동성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노인 환자에게는 건조하기 때문에 파우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닦을 때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며 물 온도는 43도에서 46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목욕 중간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지 않고 얼른 끝내야 되며 손목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주면 정맥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남녀 생식기 소독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남자는 귀두, 음경, 치골순으로 닦아주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음순에서 소음순 요도, 그리고 생리기간에도 소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솜은 한 번 쓰고는 버려야 되며 항문에서 치골 쪽으로 닦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가 닦은 부분이 요도로 올라오는 거니까 안 좋겠죠? 83번 미온수 목욕 부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4번 복부입니다. 복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분포되어져 있고 자극을 줄 시에는 설사 또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동관절 범위 운동은 ROM이라고 해서 부동 환자분들의 운동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제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수의적인 환자분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눈동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85번 목발을 사용할 때 체중은 어디에 실려야 되냐? 2번 손바닥입니다. 만약 목발을 할 때 겨드랑이에 체중을 실을 경우에는 상완신경총에 자극을 주어 목발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노란 게 이게 상완신경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눌리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힘을 주기보다는 손바닥 쪽에 힘을 주고 목발을 짚어야 됩니다. 측하위가 필요한 경우는 항문 검사입니다. 그래서 좌측 위로 누워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올리는 자세를 뜻하고, 복부 검사할 때는 배횡와위라고 해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복근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월경통을 완화시키는 것은 수륜이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 자세를 뜻하는데 이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호흡곤란 시에는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인공소뇨 또한 배행왕위를 취해줍니다. 타박상에 얼음주머니를 대었을 때에는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을 가라앉는 효과가 있지만 창백해지면 즉시 중단을 해야 되며 30분 적용하고 1시간을 쉬도록 합니다. 직접 피부에 닿으면 안 되며 혈액순환 장애 환자나 노인 환자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8번. 수술 전 환자 확인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예정표는 확인을 해야 되며 수술에 대한 질문은 생략한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물어봐야 하고 환자의 의무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며 팔찌는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한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맞으시죠? 이렇게 예 아니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시에는 정맥이 아니라 동맥에서 채취를 하고 우리가 흔히 외웠던 O2, CO2, 폐하, 그 다음에 중탄산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빨리 검사실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른이 담겨있는 통에 보관하여 신속히 옮기면 더 좋겠죠. 영여 환자의 기도폐쇄 시 올바른 것은 등을 두드려야 하죠.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인의 허벅지에 아이의 머리를 밑으로 가게 해서 네, 그냥 사진을 볼까요? 네,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뒤집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아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등을 여러 번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를 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퇴골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뼈 일부가 돌출되었을 때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멸균거즈를 먼저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상처에 대한 감염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4번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거 부목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됐다까지만 나왔으면 이제 1번을 고를 수 있는데 이 개방형 상처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가 골절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부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손상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2번.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입원한 유아에 대한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수분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장에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어려워 부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피를 흘리는 학생에 대한 올바른 간호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피가 제일 잘 나는 부위는 키셀바흐 부위라고 해서 얇은 혈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며 얼음으로 코 부위를 냉찜질해주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코피가 멎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코를 풀면 안 되며 코는 5분 동안 잘 압박을 해줘야 되고 피를 삼킬 경우에 구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며 머리를 뒤도하여 이제 피가 또 잘못하면은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동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 시에는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59번. 편도선 절제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얼음 조각 같은 차가운 음식.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수술을 하고 그 아이스크림 아세요? 이거를 정말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포도맛도 있네.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은 더운 날 목도리 하라고 이제 냉칼라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막 하고 그랬는데 네, 일단 편도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은 그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을 막기 위한 간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96번. 폐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들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호흡곤란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97번.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으나 뇌의 연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빛에 대한 동공반사만 남아있는 의식 상태는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명료한 각성 상태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고 기면 상태는 졸려하는 상황인데 말을 걸거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막 잠에 빠져들려고 하죠. 그리고 혼미는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며 반혼수는 고통스러운 자극에 겨우 이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혼수는 어떠한 반응에도 반응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98번.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상을 이용하여 침대 높이를 낮추고 난간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9번. 편마비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환척의 반대 부위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척 부위로 식사를 하면 많이 불편하시겠죠. 정맥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동을 금지하고 침상 안정을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다리에 정맥이 있잖아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근육의 힘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약간 정맥류 증상이 있어서 했던 운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발등을 내렸다 올렸다 여기 종아리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TV 보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담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육 운동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